차기로 회장직을 맡는 인물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고 어떤 구단의 운영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도 잠을 잘 못 이는 듯한 저 얼굴. 제가 사실 정해놓은 주제가 있었어요. 오늘 촬영 주제가 있었었는데 촬영 끝나고 한 새벽 4시쯤 됐나? 4시 반쯤 됐나? 갑자기 속보처럼 뜨더라고요. 레비 회장 이제 사임 주제로 바꾸게 되면서 오늘도 잠을 몇 시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초췌한 얼굴로 촬영을 하게 됐는데 팬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에 큰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렇죠. 레비 회장이 토트넘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혹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제 11대 토트넘 스퍼 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성공도 이뤘었고 또 실패도 겪었었는데 팬들에게 아쉬운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잖아요. 뭐 지난 시즌에 물론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었지만은 이적 협상적인 부분이라던가 돈을 과감하게 투자하지 못해서 팬들에게 좀 많은 아쉬움이 있었었는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는 레비 회장이 좀 사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피디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임에 대해서. 이미지가 있잖아요. 레비 회장 하면 그렇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 짠돌이.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이적하기 전에 이제 토트넘을 봤을 때도 약간 스타가 된 선수들을 많이 팔으면서 이제 구단 수익도 얻고 그래서 약간 토트넘이 셀링 클럽이라는 이미지가 되었던 그런 부분에서는 레비 회장의 자신만의 철칙 그런 그치. 게 작용이 돼서 그런 이미지가 조금 있지 않았나. 막상 이렇게 사임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뭐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평가를 찾아봤어요. 레비 회장이 사임을 했는데 좀 팬들 평가는 어떨까? 생각보다 그래도 좋은 평가가 많더라고요. 레비 회장 전에는 굉장히 중위권에 머물던 팀을 빅6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래도 팀이 빅클럽으로 많이 성장을 했었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진출을 했고 그리고 뭐 유로파리그 우승컵까지 들어올리면서 그래도 레비 회장이 오면서 팀을 굉장히 빅클럽으로 올려놓았다는 평가가 생각보다 많아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이 있었을 때 좀 어떤 부분이 좀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파운드 규모의 세계 최고의 홈구장을 지어요. 토트넘 스퍼 스타디움을 건설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레비 회장이 잘한 부분이다라고 많은 언론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는 이 부분 깜짝 놀랐던 게 10억 파운드 규모잖아요. 근데 이게 10억 파운드가 하나로 계산했을 때 1조가 넘는 규모예요. 그리고 최첨단 훈련장을 또 제공을 하면서 아카데미 선수들이라던가 그리고 1군 선수들에게 최고의 훈련 시설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선수 경험을 들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스템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은 선수들 본인도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굉장히 자신감도 많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2008년 리그컵 우승 그리고 지난 시즌에 2024-2025 시즌 유로파 리그 우승 같은 좀 성공을 거두었던 레비 회장입니다. 실패적인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비 회장이 24년 동안 재직을 하면서 단 2개 트로피밖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재임 기간에 비해 성적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리그는 지난 시즌 17을 기록하면서 정말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리그 성적을 기록을 했었고 역시 이제 레비 회장의 이미지가 각인되는 특히 이적 시장 협상 시에 굉장히 짠돌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리스 키퍼를 이제 리옹에서 데리고 올 때 협상 과정에서 리옹의 회장 장 밀셸 올라 구단주가 얘기를 하기를 자신이 25년 동안 리옹에 재직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이적 협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깐깐한 모습을 이적 협상 때 보여줬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2018-2019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1군 선수 보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군 선수 보강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해서 준우승을 이뤘었고 그리고 리그 4위라는 기록을 만들어내요.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은 짠돌이 같은 모습을 너무나 보여주면서 팬들에게 좀 질타도 많이 받았고 팬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화제가 됐던 부분이 2021년 리그컵 결승전을 앞두고 무리뉴 감독을
경질을 시켜버리죠.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다고 비판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좀 봤을 때는 PD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실패적이고 좀 비판을 받을 만한 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나요? 자신의 팀을 응원하는 팬이라면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좋은 그치, 선수를 거두는 예.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음. 근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그렇죠. 희망 고문이라고 해도 되는 게 뭐 언론에서는 누구 데려올 거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만 봐도 에제 선수 거의 확정적이었잖아요. 근데 하이제킹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그치. 이제 팬들은 우라통이 터지죠. 그렇죠. 당연하죠. 이적 협상 시에 굉장히 좀 과감하게 투자를 했더라면은 재임 기간 중에 훨씬 더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공과 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팬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좋은 성적을 내서 이 구단이 명망이 있는 클럽으로 재탄생되는 거를 많이 원할 텐데, 근데 이게 CEO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런 니즈를 완벽하게 다 충족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구단의 이런 재정과 경영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모르는 그들의 고충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잘한 건 잘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한 건 못한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짠돌이 이미지 금액을 조금 아껴서 새로운 구장 증축도 할 수 있었고 재정적으로 좀 튼튼한 클럽을 만들어줬지 않았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게도 평가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언론에서 찾아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 때는 아스날의 CEO였던 미나이 벤카테샴 CEO가 합류를 했고, 그리고 피터 첼링턴까지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제 피터 첼링턴이 비상임 회장직을 맡게 됩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도 새로 왔고 피터 첼링턴 비상임 회장직도 새로 맡은 상황에서 빠르게 좀 팬들에게 신입을 얻으려면은 운영하는 방식이 이제 재정적 기반으로 구단을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트로피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반을 두면서 구단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간에 정말 어떤 대회가 됐든, 리그가 됐든 뭐 챔피언스 리그가 됐든 리그컵 대회가 됐든 어떤 대회든 간에 그 대회에서 단기간에 빠르게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빠르게 토트넘 팬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래도 2019-2020 시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토트넘이 굉장히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와 있거든요. 좋은 투자를 많이 하면서 좋은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2023-2024 시즌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 좀 주춤했지만은 그래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 여름 이적 시장 때 돈을 많이 풀면서 그래도 뭐 사비 시몬스라던가 쿠두스 선수 같은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합니다. 토트넘이 이제 정말 빅클럽으로 올라서려면은 우승 트로피를 많이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레비 회장 때보다는 트로피 획득을 위한 구단의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레비 회장 하면은 그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약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같이 이제 동고동락한 구단주와 선수의 그렇죠. 사이인데 좀 특별할 만한 그런 일화 같은 건 없었어요. 불화설 같은 걸 좀 찾아봤어요. 좀 재밌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좀 불화설 같은 걸 찾아봤는데 그래도 불화설은 없더라고요. 레비 회장과 손흥민 선수의 10년 동안은 그렇게 큰 불화설은 없었었고, 손흥민 선수가 떠날 때 레비 회장이 손흥민 선수에게 한 말이 있는데, 정말 지난 10년 동안 토트넘 위해서 헌신해주고 최고의 리더십을 보여줘서 너무나 감사했다 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제 생각이지만은 그래, 지난 10년 동안 레비 회장과 손흥민 선수의 그런 관계는 나쁘지 않았고 굉장히 좋았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레비 회장이 사임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구단한테 득이 된 걸까요? 약간 실이 된 걸까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차기로 회장직을 맡는 인물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고 어떤 구단의 운영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레비 회장 때보다는 좀 좋은 구단 운영 그리고 과감한 투자를 좀 보여준다라면은 충분히 팬들의 그런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좋은 전술 그리고 좋은 전략을 통해서 경기력적인 부분도 우수하고 결과값도 가지고 온다라면은 충분히 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레비 회장 때보다는 구단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